2010년 10월 13일 오후 11시 47분 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갑작스럽게 끊어집니다. 화면에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공포에 질린 한 남자의 얼굴이었죠.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검은 그림자였습니다. 공포의 밤 채널 구독자 3만 명을 보유한 한국 최초의 공포 전문 유튜버였습니다. 본명 김진우, 당시 27세. 그는 매주 수요일 밤 폐가나 흉가를 찾아가 라이브 방송을 했죠. 그날 그가 찾아간 곳은 충청북도 살목지였습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작은 마을. 1990년대 퇴촌이 된 후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이후 김진우는 실종되었습니다. 3일 후 발견된 그의 시신 목이 졸려 죽은 채 발견되었죠. 그리고 그의 카메라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2시간의 영상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것이 궁금한 아이와 함께 보이지 않던 퍼즐을 맞춰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2010년 한국에 유튜브가 막 알려지기 시작한 시절입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죠. 김진우는 선구자였습니다. 남들이 게임이나 먹방을 할 때 그는 공포를 선택했죠. 진짜 무서운 걸 보여주겠다. 그것이 그의 모토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 11시 그의 라이브 방송은 시작되었습니다. 폐병원, 폐터널, 폐학교,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죠. 시청자들은 열광했습니다. 실시간으로 공포를 체험하는 스릴. 채팅창은 언제나 뜨거웠죠. 뒤를 봐. 거기 가지 마. 누가 있어. 하지만 위험했습니다. 혼자서 깊은 밤에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의 친구들은 걱정했지만 김진우는 웃으며 말했죠. 유령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고. 그런데 그날 밤 그는 유령도 사람도 아닌 무언가를 만난 것일까요? 충청북도 깊은 산중 살목지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살을 베는 목이라는 뜻의 이름. 조선시대 처형장이 있던 곳이라는 설이 있죠. 1950년대까지는 100여 명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 때 마을 사람 대부분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누가 죽였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죠. 1990년대 초 남은 주민들마저 모두 떠났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이라고들 했죠. 퇴촌 후 20년 살목지는 도시 전설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밤에 가면 귀신을 본다. 들어간 사람이 미쳐서 나온다. 이런 소문들이 인터넷에 떠돌았죠. 김진우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시청자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곳. 투표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곳이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살목지에 정말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10월 13일 오후 3시 김진우는 장비를 점검합니다. 카메라, 조명, 배터리, 노트북, 라이브 방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죠. 그의 블로그에 예고가 올라옵니다. 오늘 밤 11시 드디어 살목지입니다. 한국 최고의 흉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후 5시 그는 친구 박성민과 통화합니다. 혼자 가지 마. 위험해 라는 친구의 만류에 괜찮아. 항상 했잖아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오후 7시 저녁을 먹고 출발 준비를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불안해했지만 금방 다녀올게 라는 말만 남기고 나갔죠. 오후 8시 30분 살목지로 향합니다. 서울에서 2시간 거리, 내비게이션도 안내하지 못하는 길을 따라갔죠. 오후 10시 40분 살목지 입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트윗을 남기죠. 도착했습니다. 곧 역대급 방송이 시작됩니다. 오후 11시 정각 방송이 시작됩니다. 화면에 김진우의 얼굴이 나타나죠. 안녕하세요. 공포의 밤입니다. 드디어 살목지에 왔습니다. 처음 10분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마을 입구를 보여주며 역사를 설명하죠. 시청자는 빠르게 늘어나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11시 15분 첫 번째 집에 들어갑니다. 무너진 한옥 지붕은 내려앉고 벽은 쓰러져 있었죠. 여기가 이장 집이었대요.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11시 23분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신음 소리 같기도 한. 김진우는 웃으며 말하죠. 효과음 아닙니다. 진짜예요. 11시 31분 두 번째 집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잠시 흔들리더니 화면에 무언가 스쳐 지나갑니다. 시청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11시 38분 김진우의 표정이 변합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이 사라지고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죠. 누구세요? 라는 말이 들립니다. 11시 40분 카메라가 격하게 흔들립니다. 김진우가 뛰는 것 같았죠. 젖힌 숨소리와 함께 뭐야 하는 외침이 들립니다. 11시 42분 잠시 후 화면이 안정됩니다. 김진우가 카메라를 든 채 주변을 둘러보죠. 방금 뭔가 있었어요.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11시 44분 채팅창이 폭발합니다. 뒤에 있어. 빨리 나가. 경찰 불러. 하지만 김진우는 채팅을 볼 여유가 없었죠. 11시 45분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김진우의 것이 아닌 또 다른 발자국 소리. 카메라가 빙글빙글 돌며 주변을 비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11시 46분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안 돼 라는 중얼거림. 그리고 갑자기 큰 충격음과 함께 카메라가 떨어집니다. 11시 47분 마지막 장면. 쓰러진 카메라가 비추는 것은 김진우의 공포에 질린 얼굴,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검은 형체, 그리고 방송은 끊어졌습니다. 10월 14일 오전 시청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김진우의 SNS에 아무 소식이 없었죠. 평소라면 방송 후기를 올렸을 시간인데 친구 박성민이 연락을 시도합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죠. 오후가 되자 그는 김진우의 집을 찾아갑니다. 김진우의 어머니는 이미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돼요. 항상 끝나면 전화했는데 10월 14일 저녁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살목지가 어디인지 찾는 것부터가 문제였죠. 10월 15일 오전 마침내 살목지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수색대가 출동하죠. 경찰 10명, 소방관 5명,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10월 15일 오후 3시 김진우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시신은 세 번째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는 가지 않았던 곳이죠. 목에 밧줄이 감겨 있었고 천장 석가래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현장을 본 경찰관의 증언입니다. 자살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많았죠. 발밑에 딛고 올라갈 만한 것이 없었거든요. 더 이상한 것은 시신의 상태였습니다. 목 졸림 외에도 여러 외상이 있었죠. 팔과 다리에 핥힌 상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신발 한 짝은 사라졌습니다. 카메라는 두 번째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방송이 끊긴 곳이죠. 배터리는 모두 방전되어 있었지만 메모리 카드는 온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 카드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2시간 13분의 영상이 더 있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방송이 끊긴 11시 47분 이후에도 카메라는 계속 녹화되고 있었던 것이죠. 11시 48분부터 12시 15분까지 카메라는 바닥에 떨어진 채 천장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들렸죠. 몸부림치는 소리, 무언가 끌리는 소리, 그리고 김진우의 비명. 12시 15분 누군가 카메라를 집어듭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것은 김진우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검은 옷을 입은 누군가였죠. 12시 20분부터 1시 30분까지 카메라를 든 사람은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김진우를 찾는 것처럼 아니면 김진우를 쫓는 것처럼 간간히 김진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카메라는 그를 비추지 않았죠. 1시 30분 세 번째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비춘 것은 이미 목이 메어 있는 김진우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을 본 경찰은 즉시 타살 수사에 착수합니다. 명백한 제3자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수사는 난항을 겪습니다. 살목지에는 CCTV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그 영상뿐이었죠. 영상 분석 결과 카메라를 든 사람은 남성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키는 17만 175cm, 오른손잡이 하지만 얼굴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죠. 현장에서 지문과 DNA를 채취했지만 김진우의 것 외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이 한 일처럼 흔적이 없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목지를 알았을까요? 그리고 왜 김진우를 노렸을까요? 수사 과정에서 김진우의 과거가 조명받습니다. 평범한 청년이었지만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죠. 2008년 그는 대학 동아리에서 오컬트 연구를 했습니다. 귀신, 저주, 주술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 의식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2009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동아리 MT에서 분신 사발을 하던 중 한 친구가 기절한 사건이 있었죠. 그 친구는 깨어난 후 김진우가 무언가를 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들, 진짜를 찾아서 그들과의 접촉, 이런 제목의 문서들이 있었죠. 혹시 그는 단순히 공포 방송이 아니라 진짜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것일까요? 10월 20일 뜻밖의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살목지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사는 농부 최모 씨였죠. 그날 밤 11시쯤 살목지 쪽으로 가는 차를 봤어요. 검은 SUV였는데 번호판이 없었죠. 더 놀라운 증언이 이어집니다. 새벽 2시쯤 다시 봤어요. 같은 차가 엄청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뭔가 급한 것 같았어요. 경찰이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검은 SUV가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호판은 가려져 있었고 운전자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죠. 차량 추적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그날 밤 살목지에는 김진우 외에 누군가 더 있었다는 것. 김진우의 죽음이 알려지자 인터넷은 폭발했습니다. 특히 그의 팬들은 직접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11시 38분 영상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또 다른 카메라의 불빛, 또 다른 이는 음향 분석을 했습니다. 김진우의 비명 뒤에 들리는 작은 목소리, 이제 됐어 라는 말이 들린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김진우의 마지막 라이브 채팅창에 있었습니다. Shadow Hunter라는 아이디가 남긴 메시지. 드디어 찾았다. 이 아이디는 김진우의 모든 방송에 나타났었죠. 그리고 항상 이상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만해. 위험해. 그들이 보고 있어. 경찰이 Shadow Hunter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죠. 접속 지역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 그리고 놀랍게도 살목지 인근. 마치 김진우를 따라다닌 것처럼. 더 놀라운 것은 계정 생성일이었습니다. 2010년 3월 13일 김진우가 첫 방송을 한 바로 그날이었죠. 경찰이 구글에 정보를 요청했지만 가짜 정보로 만들어진 계정이었습니다. 추적은 막다른 길에 부딪혔죠. 그런데 한 네티즌이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Shadow Hunter가 다른 공포 유튜버들에게도 비슷한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실종되거나 죽어 있었습니다. 2009년 5월 대구의 유튜버 미스터리 탐험가 실종. 2010년 1월 인천의 고스트 헌터 자살.
2010년 7월 광주의 심령, 체험단, 의문사. 이들의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모두 공포 콘텐츠를 다뤘고 샤더 헌터의 메시지를 받았으며 특정 장소를 방문한 후 사라졌다는 것. 그 장소들도 특이했습니다. 모두 과거에 집단 죽음이 있었던 곳들, 학살터, 처형장, 집단 자살 현장, 한 프로파일러의 분석입니다. 이것은 연쇄살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인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렇다면 다음 타겟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범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살목지에 대한 조사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숨겨진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1950년 7월 15일 한국전쟁 중 이곳에서 민간인 학살이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없지만 생존자의 증언이 있었죠. 87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1987년에도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을에 남아있던 한 가족 5명이 공반 자살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죠. 그리고 1999년 마지막 주민이 떠나기 직전 또 한 명이 죽었습니다. 마을 이장이었던 박모 씨. 그의 죽음도 자살로 처리되었지만 의문점이 많았죠. 살목지는 정말 저주받은 땅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이곳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1950년 학살의 생존자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91세의 김모 할머니. 요양원에서 만난 그녀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죠. 그날 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왔어요. 군인도 아니고 빨치산도 아닌 이상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았어요. 그리고 이상한 의식을 했죠. 주문 같은 걸 외우더니 하나씩 죽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어려서 살려줬어요. 대신 평생 입을 다물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할머니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살목지의 학살은 전쟁 범죄가 아니라 의식 살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이 과거 기록을 뒤지던 중 1940년대 일제강점기 문서를 발견합니다. 흑의회라는 비밀 결사에 대한 보고서였죠. 이들은 일본과 조선의 오컬티스트들이 만든 단체였습니다. 목적은 고대의 존재를 깨우는 것, 그리고 그들의 주요 활동 지역 중 하나가 바로 살목지였습니다. 해방 후 이들의 행방은 묘연했지만 1950년 학살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죠. 그리고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샤더 헌터가 남긴 메시지에 사용된 특수 문자들. 그것은 흑의회가 사용했던 암호와 일치했습니다. 70년의 세월을 넘어 그들이 다시 움직이는 것일까요? 김진우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숨겨진 노트가 발견됩니다. 그곳엔 그의 진짜 목적이 적혀 있었죠. 나는 그들을 찾고 있다. 할아버지를 죽인 자들. 1950년 살목지에서 일어난 일의 진실을 밝히겠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김진우의 할아버지는 살목지 학살의 희생자였던 것이죠. 그는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샤더 헌터, 그가 핵심이다. 그는 나를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나도 그를 추적하고 있다. 10월 13일 드디어 함정을 놓는다. 살목지에서 그를 유인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밝힐 것이다. 김진우는 미끼였을까요? 아니면 사냥꾼이었을까요? 경찰이 김진우의 클라우드 계정을 조사하던 중 또 다른 영상을 발견합니다. 10월 13일 오후 9시 살목지로 가는 길에 찍은 영상이었죠.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며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나는 샤더 헌터가 누군지 알아냈습니다. 그는 박성호, 1950년 학살을 주도한 박모 씨의 손자입니다. 그는 가문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찾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타겟은 나입니다. 하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김진우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서 맞서려 했을까요? 경찰이 박성호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죠. 주민등록상으로는 1995년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파헤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박성호는 살아있었고 다른 신분으로 살고 있었죠. 그의 새 이름은 이준혁 대기업 보안팀장이었습니다. 그의 이력은 완벽했습니다. 명문대 출신, 군 특수부대 출신, 무술 유단자, 그리고 놀랍게도 IT 보안 전문가였죠. 이준혁, 아니 박성호를 아는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가끔 섬뜩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죠. 10월 13일 그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그날 그는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차는 목격된 검은 SUV와 일치했죠. 10월 25일 경찰이 이준혁을 체포합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부인했죠. 김진우를 모른다. 살목지에 간 적 없다. 샤르 헌터가 아니다.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영상에 얼굴이 나오지 않았고 물적 증거도 없었죠. 그의 알리바이도 일부는 확인되었습니다. 48시간 후 그는 석방됩니다. 하지만 경찰의 감시는 계속되었죠. 그런데 석방 직후 그는 사라집니다. 그의 집에서 발견된 것은 편지 한 장. 진실은 묻혀야 한다. 그것이 모두를 위한 일이다. 이준혁이 사라진 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됩니다. 김진우 사건을 조사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11월 3일 사건을 다루던 블로거 실종, 11월 7일 영상을 분석하던 유튜버 실종, 11월 11일 심지어 담당 형사 한 명도 사라집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 모두 진실에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 마지막 행적도 비슷했죠. 모두 살목지 관련 자료를 조사하다가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적의 정체를 모르는 상황. 과연 이준혁 혼자의 짓일까요? 아니면 더 큰 조직이 있는 것일까요? MBC 시사 프로그램 PD 정민수. 그는 위장 취재를 결심합니다. 자신도 공포 유튜버가 되어 샤르 헌터를 유인하기로 한 것이죠. 11월 20일 그는 진실 탐구자라는 채널을 개설합니다. 그리고 살목지에 가겠다고 예고하죠. 김진우가 못다 한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예상대로 샤르 헌터가 나타납니다. 그만둬라. 위험하다. 후회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정민수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과 협조하여 함정을 팝니다. GPS 추적기, 숨겨진 카메라, 그리고 대기 중인 경찰들. 11월 27일 D-Day가 정해집니다. 11월 27일 오후 11시 정민수가 살목지에 도착합니다. 김진우와 같은 시각, 같은 장소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반경 1km 내에 경찰 20명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드론이 하늘에서 감시하고 열화상 카메라가 작동 중이었죠. 11시 30분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검은 옷을 입은 인물 3명. 그들은 마을로 접근하고 있었죠. 경찰이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모든 전자기기가 먹통이 되는 것이었죠. GPS도, 무전기도, 카메라도 모두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전자기기가 복구된 것은 10분 후였습니다. 하지만 그 10분 동안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죠. 경찰 3명이 의식을 잃었고 정민수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피로 쓰인 메시지가 남아 있었죠. 경고는 했다. 의식을 되찾은 경찰관들의 증언은 일치했습니다. 갑자기 안개 같은 것이 몰려왔고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리고 이상한 노래 소리가 들렸다. 정민수의 카메라가 발견되었지만 역시 그 10분간의 영상은 없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사라진 것처럼. 하지만 한 가지 단서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떨어진 펜던트. 거기엔 희귀외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3일 후 정민수가 발견됩니다. 살목지에서 50km 떨어진 산소. 그는 살아있었지만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죠. 그들이 와요. 검은 안개 노래 고대의 말. 그는 계속 이런 말만 반복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약물이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성분이었죠. 뇌파도 이상했습니다. 마치 최면 상태에 있는 것처럼. 일주일 후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봤다. 그 기회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잡혔을 때 지하로 끌려갔어요. 살목지 아래에 거대한 공간이 있었죠. 거기엔 수십 명이 있었어요. 모두 검은 로브를 입고 가면을 쓰고 있었죠. 그리고 중앙엔 이상한 재단이 있었습니다. 이준혁도 있었어요. 아니, 박성우. 그는 리더였죠. 그들은 나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깨워서는 안 될 것을 건드리고 있다고. 그들은 70년 동안 무언가를 지키고 있었어요. 1950년 학살도, 그 이후의 죽음들도 모두 그것을 위한 재물이었다고 했죠.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지키는 것일까요? 정민수의 증언을 바탕으로 역사학자들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죠. 살목지는 고대부터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삼국시대 기록에 금기의 땅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고려시대에는 마을 수 없는 곳이라고 불렸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도 기록이 있었습니다. 1423년 세종 5년 살목 지역에 이상한 일이 빈번하니 백성의 출입을 금한다. 일제강점기 자료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1937년 일본 군부가 이곳을 조사했다가 포기했다는 기록. 지하에서 이상한 진동과 소리가 난다. 더 이상의 조사는 위험하다. 혹시 살목지 지하에는 정말로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요? 정부가 마침내 나섭니다. 살목지에 대한 전면 조사를 명령한 것이죠. 지질학자, 고고학자, 물리학자로 구성된 특별팀이 파견됩니다. 지하 탐사 레이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하 30m의 거대한 공동이 있었죠.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닌 인공적인 구조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자기장 측정 결과였습니다. 이곳의 전자기장은 일반적이지 않았죠. 주기적으로 변동하는데 그 패턴이 인간의 뇌파와 유사했습니다. 온도도 이상했습니다. 지하로 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이곳은 반대였죠. 마치 무언가가 열을 흡수하는 것처럼. 2011년 1월 정부는 살목지 발굴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밀 프로젝트였죠. 대외적으로는 지질 조사라고 발표했습니다. 발굴 첫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굴착기가 이유 없이 고장나고 작업자들이 원인 모를 두통을 호소했죠. 지하 10m에서 첫 번째 발견이 있었습니다. 불로 만든 벽. 연대 측정 결과 최소 2000년 이상 된 것이었죠. 누가, 왜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요? 15m에서는 더 충격적인 것이 발견됩니다. 인골 수백 구, 모두 폭력적인 죽음의 흔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하 25m, 거대한 돌문이 나타납니다. 높이 5m, 너비 3m 표면엔 알 수 없는 문자가 빼곡히 새겨져 있었죠. 언어학자들이 해독을 시도했지만 알려진 어떤 언어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있었죠. 반복되는 구조, 리듬감 있는 배열. 그런데 한 고문서 전문가가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이 문자들이 크기의 문서에 나타난 암호와 유사하다는 것이었죠. 일부 해독된 내용은 이랬습니다. 잠든 자를 깨우지 마라. 문을 여는 자는 저주받으리라. 그것이 깨어나면 세상은 끝난다. 정부는 고민에 빠집니다. 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 발굴 소식이 알려지자 크기회가 움직입니다. 1월 20일 새벽 발굴 현장이 습격당하죠. 검은 옷의 인물 수십 명. 그들은 군사 작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경비를 제압하고 발굴 장비를 파괴했죠.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문 앞에서 의식을 시작했죠. 기도인지 주문인지 알 수 없는 말들을 읊조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문이 진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안에서 무언가 응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기회에 습격 후 정부는 결단을 내립니다. 발굴을 중단하고 현장을 봉쇄하기로 한 것이죠. 공식 발표는 이랬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조사를 중단한다. 하지만 내부 문서는 달랐죠. 알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한다. 즉시 봉인할 것. 살목지는 군사 통제 구역이 됩니다. 반경 5km, 매 민간인 출입 금지, 그리고 지하로 통하는 모든 입구는 콘크리트로 메워졌죠. 하지만 이것으로 끝일까요? 문 너머에 있는 것은 영원히 잠들어 있을까요? 살목지가 봉쇄된 후 김진우 사건도 조용히 마무리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정신이 상자에 의한 살인으로 종결되죠. 이준혁은 여전히 행방불명, 그 기회의 존재도 공식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덮으려 했죠.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김진우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었죠. 진우는 무언가 큰 것을 막았어요. 정민수 PD는 책을 냅니다. 살목지의 비밀. 하지만 출간 직전 전량 회수되죠. 그리고 그는 조용히 방송계를 떠납니다. 2011년 10월 13일 김진우 일주기. 그의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댓글이 달립니다. 샤도우 헌터였죠. 김진우 너는 용감했다. 하지만 어리석기도 했다. 진실은 때로는 묻혀있는 것이 낫다. 우리는 70년간 지켜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다. 그것이 깨어나는 날, 이 세상은 끝난다. 내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너 덕분에 많은 이들이 살목지를 피하게 되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내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이 메시지 후 샤도우 헌터 계정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김진우 사건의 관계자들이 비밀리에 모임을 만듭니다. 진실을 아는 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정민수, 김진우 어머니, 담당 형사, 그리고 몇몇 연구자들, 그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정보를 공유했죠. 그들이 수집한 자료는 방대했습니다. 역사 문서, 과학적 데이터, 목격자 증언. 하지만 퍼즐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살목지, 지하에는 인류가 알아서는 안 될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리고 흑의회는 그것의 파수꾼이라는 것. 살목지는 봉쇄되었지만 이상한 일들은 계속됩니다. 2012년 봉쇄구역 경비병 2명이 실종됩니다. 그들은 이상한 노래 소리를 들었다고 마지막 무전을 남겼죠. 2013년 인근 마을에서 집단 악몽 사건이 발생합니다. 주민 30여 명이 같은 꿈을 꾸죠. 땅 밑에서 무언가 올라온다는 꿈. 2014년 살목지 상공을 지나던 드론이 추락합니다. 회수된 영상에는 지면에서 올라오는 검은 연기 같은 것이 찍혀 있었죠. 정부는 계속 부인하지만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명백했습니다. 2015년 위키리크스가 살목지 관련 미국 정부 문서를 공개합니다. CIA가 1970년대부터 이곳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의 비정상적 현상, 다발 지역, 잠재적 위협 요소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소련 KGB 문서도 있었다는 것. 그들도 살목지에 관심을 가졌고 심지어 1980년대에 비밀 조사팀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유엔 산하 비공식 기구인 특이현상 조사위원회도 살목지를 레드존으로 분류했죠. 전 세계의 단 7곳뿐인 초위험 지역. 2016년 새로운 공포 유튜버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김진우를 추모하며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섰죠. 하지만 정부의 감시는 삼엄했습니다. 살목지,
접근 시도만 해도 즉시 체포. 관련 콘텐츠는 모두 삭제되었죠.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회적으로, 은유적으로 살목지의 진실을 전파했죠. 검은 숲, 금지된 땅 같은 코드명을 사용하며 흑의회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섀도우 헌터들이 나타나 경고 메시지를 보냈죠.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2017년 김진우의 동생 김진호가 성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결심을 하죠. 형이 뒤를 잇겠다고. 형은 영웅이었어요. 무언가 큰 것을 막으려 했죠. 저도 그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며 해킹 기술을 익힙니다. 정부와 흑의회의 비밀 문서를 찾기 위해서죠. 2018년 그가 해킹한 정부 서버에서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합니다. 살목지 봉임 프로토콜. 그리고 거기엔 끔찍한 내용이 있었죠. 문서에 따르면 살목지 지하의 존재는 타입오메가 대체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인류 문명을 위협할 수 있는 최고 등급 위험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존재가 주기적으로 깨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략 70년 주기, 그리고 다음 각성 시기가 2020년으로 예측되어 있었죠. 각성을 막는 방법은 하나,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인간의 생명력이 필요하다고.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1950년 학살, 그 이후의 죽음들, 모두 이 존재를 잠들게 하기 위한 재물이었던 것이죠. 2020년이 다가옵니다. 정부와 흑의회 모두 긴장하고 있었죠. 70년 주기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살목지 주변에서 지진이 빈발하고 동물들이 집단으로 이동했죠. 그리고 봉인된 입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비상계획을 가동합니다. 살목지 반경 10km를 완전 봉쇄, 그리고 비밀리에 재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김진호와 진실을 아는 자들은 이를 막으려 합니다.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고. 2020년 10월 13일 김진우 10주기이자 예언된 각성의 날, 정부군, 흑의회, 그리고 진실을 아는 자들이 살목지에 모입니다.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그날 밤 11시 47분 정확히 김진우가 죽은 시각, 땅이 갈라지고 봉인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지하에서 무언가가 올라옵니다. 검은 안개 같은, 하지만 살아있는 무언가. 그것은 형체가 없으면서도 모든 것을 삼킬 듯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죠. 혼돈의 순간 김진호가 앞으로 나섭니다. 그의 손엔 형이 남긴 펜던트가 있었죠. 그리고 그는 알 수 없는 말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고대 언어였습니다. 김진우가 죽기 전 해독한 봉인의 주문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재물이 아닌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잠든 자여, 다시 잠들라. 나는 파수꾼의 후에 새로운 계약을 제안한다. 그 존재가 멈춥니다. 그리고 김진호와 대화하기 시작하죠. 텔레파시 같은 무언가로. 김진호가 제안한 것은 간단했습니다. 더 이상의 재물은 없다. 대신 자신이 파수꾼이 되겠다고. 그 존재는 고대의 신이었습니다. 인간이 있기 전부터 이 땅에 있었던, 하지만 인간 세계와 충돌하면서 봉인되어야 했던 것이죠. 70년마다 재물을 요구한 것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방법이 있었죠. 김진호와 자원자들이 새로운 파수꾼이 되기로 합니다. 그들은 그 존재와 인간, 세계 사이의 중재자가 되는 것이죠.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정부는 부분적으로 진실을 공개합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었지만 김진우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만은 인정했죠. 살목지는 여전히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그곳은 경계가 된 것이죠. 우리 세계와 미지의 세계 사이에 김진호와 새로운 파수꾼들은 그곳을 지킵니다.
크기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은 공존을 선택한 것이죠. 샤더 헌터, 즉 이준혁도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적이 아닌 협력자가 되었죠. 70년간의 대립이 끝난 것입니다. 2021년 김진우, 추모, 공원이 만들어집니다. 달목지는 아니지만 가까운 곳에 그의 동상 아래엔 이런 문구가 새겨집니다. 진실을 추구한 용기 있는 영혼. 그의 죽음이 많은 이를 살렸다. 매년 10월 13일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공포 유튜버들, 진실 추구자들, 그리고 단순히 그를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 김진우의 어머니는 매년 이곳에서 말합니다. 진우는 영웅이 되려 한 게 아니에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죠. 달목지 사건 이후 한국 정부는 특별 부서를 만듭니다. 특이현상 대응팀, 비공식적으로는 파수꾼 부서라고 불리죠. 전 세계적으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엔에 공식적으로 비정상 현상 위원회가 설립되고 각국이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죠. 더 이상 숨기고 부정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인류는 자신들이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김진우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였습니다. 한 청년의 용기가 세상을 바꾼 것이죠. 하지만 모든 의문이 풀린 것은 아닙니다. 달목지 지하의 존재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어디서 왔고 왜 이곳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지구에 이런 존재가 또 있을까요? 그 기회의 기원도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그들은 언제부터 어떻게 이 비밀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다른 비밀은 없을까요? 김진우가 마지막 순간에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공포였을까요? 경이었을까요? 아니면 깨달음이었을까요? 이 모든 질문들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년 유튜브는 김진우를 기리는 특별 페이지를 만듭니다. 용기 있는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그의 마지막 방송은 이제 역사적 자료로 보존됩니다. 편집되지 않은 원본 그대로. 그리고 매년 1000만 뷰를 기록하죠. 새로운 공포 유튜버들은 그를 롤모델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안전 규정, 팀 활동, 정부 협조, 김진우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들이죠. 공포의 밤 채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김진우가 형의 유지를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이제 그 내용은 공포가 아닌 경외와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김진우와 새로운 파수꾼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들은 살목지 근처에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새빛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겉보기엔 평범한 마을이지만 그들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죠. 매일 밤 그들은 살목지를 순찰합니다. 봉인이 안정적인지, 이상 징후는 없는지, 그리고 그 존재와 교감하죠. 놀랍게도 그 존재는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로워하고 있었죠. 수천 년간 갇혀있던 고독 파수꾼들은 그것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이준혁, 한때 샤더 헌터가 자서전을 냅니다. 그림자 사냥꾼의 고백. 나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 우리 가문의 사명을, 그것을 지키는 것, 아니, 세상을 지키는 것이었다. 김진우를 죽인 것은 내가 아니다. 그것은 고대의 의식이었다. 나는 단지 시행자였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 이제 나는 속죄하며 살아간다. 새로운 방식으로 그것을 지키면서. 김진우가 보여준 길, 그것이 옳았다. 살목지는 이제 과학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극비리에 제한적으로. 양자물리학자들은 흥분했습니다. 그 존재는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을 넘어서는 것이었죠. 다른 차원의 존재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생물학자들도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 존재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생명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부정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진화를 촉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집단 의식을 연구했습니다. 살목지,
주변 사람들이 가끔 같은 꿈을 꾸는 현상. 그것은 그 존재가 보내는 메시지였을까요? 살목지 사건은 한국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영화, 드라마, 소설 수많은 작품이 이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죠. 물론 대부분 픽션이지만 진실의 일부를 담고 있었습니다. 살목지는 이제 공포가 아닌 경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미지의 세계와 만나는 경계, 두려움과 호기심이 공존하는 곳. 학교에서도 이 사건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한국의 특별한 사건으로 아이들은 김진호의 용기와 김진호의 지혜를 배웠죠. 한국의 성공 사례는 전 세계로 퍼집니다. 각국의 특히 지역에도 파수꾼이 배치되기 시작했죠. 버뮤다 삼각지대, 시베리아 퉁구스카, 페루 나스카. 2023년 국제 파수꾼 회의가 열립니다. 김진호가 초대 의장이 되었죠. 그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전 세계 특이 현상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2024년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합니다. 살목지의 존재가 갑작스럽게 활성화된 것이죠. 70년 주기가 아닌데도 원인은 곧 밝혀집니다. 중국의 한 지역에서 비슷한 존재가 깨어난 것이었죠. 그들은 서로 공명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파수꾼들이 긴급 소집됩니다. 이것은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전 지구적 위기였습니다. 김진호와 팀은 중국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중국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대 도시의 유적, 최소 1만 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리고 그곳의 벽화에는 살목지의 존재와 똑같은 형상이 그려져 있었죠. 고대인들도 그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발견이 이어집니다. 벽화에는 인간과 그 존재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 있었죠. 적대적이 아닌 협력적인 관계로. 혹시 고대에는 인간과 그들이 공존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갈라놓은 것일까요? 과학자들이 놀라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그 존재들이 인류 진화에 관여했을 가능성. 실제로 살목지 주변 지역 사람들의 DNA를 조사한 결과 희귀한 변이가 발견되었죠. 일반인에게는 없는 특별한 유전자 서열.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직관이 뛰어나고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때로는 텔레파시 같은 능력도. 김진우와 김진호 형제도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살목지에 이끌렸던 것일까요? 이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파수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 그들만이 그 존재와 교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0.001%의 인구가 이에 해당했죠. 정부는 비밀리에 이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프로젝트 센티넬이라는 이름으로 미래의 파수꾼 후보자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선택받았다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요. 2025년 10월 13일 김진우 15주기. 이날 놀라운 발표가 있습니다. 김진우가 남긴 비밀 파일이 공개된 것이죠. 그의 컴퓨터 깊숙이 숨겨져 있던 그것은 그가 죽기 전 작성한 연구 노트였습니다. 살목지의 존재에 대한 그의 이론, 고대 문명과의 연관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 그들은 적이 아니다. 그들은 교사다. 인류가 다음 단계로 진화하기 위해 우리는 그들을 이해해야 한다. 김진우는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자신의 죽음이 가져올 변화를. 그래서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한 것일까요? 2026년 예상치 못한 위협이 나타납니다. 정화단이라는 극단주의 집단이었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 존재들은 악마다. 모두 파괴해야 한다. 파수꾼들은 배신자다. 테러가 시작됩니다. 파수꾼들이 공격받고
연구 시설이 파괴되었죠. 그들은 고대의 무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세상은 다시 혼란에 빠집니다. 공존이냐, 전쟁이냐. 인류는 선택의 기로에 섰죠. 정화단이 끔찍한 계획을 시행하려 합니다. 전 세계 특이 지역에 핵폭탄을 설치한 것이죠. 그들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죽으면 인류는 자유로워진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그들이 죽으면 지구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 그들은 이미 지구의 일부가 되었다. 48시간의 최후 통첩 파수꾼들과 정부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습니다. 위기의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 특이 지역의 존재들이 동시에 깨어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시지를 보냈죠. 인류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도 이 행성의 일부다. 함께 살아가자.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시무시한 괴물이 아닌 빛나는 에너지 존재들. 아름답고도 경이로운. 인류는 감동합니다. 두려움이 경외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정화단은 패배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좌절되고 지도부는 체포되었죠. 대신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공존의 시대. 유엔은 종간 평화 협정을 선포하죠. 살목지는 이제 성지가 됩니다. 인류와 미지의 존재가 처음으로 진정한 소통을 시작한 곳. 매년 수백만 명이 이곳을 방문하죠. 김진호는 초대 종간 대사가 됩니다. 인류와 그들 사이의 공식 중재자. 그의 사무실은 살목지 지하, 한때 봉인되었던 그곳에 있죠. 2027년 전 세계 교육 시스템이 바뀝니다. 확장 의식 교육이 정규 과목이 되죠. 아이들은 명상을 통해 의식을 확장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재능 있는 아이들은 그 존재들과 교감하는 법을 배우죠. 놀랍게도 아이들이 어른보다 빨리 적응했습니다. 그들에게 그 존재들은 두려운 것이 아닌 신기한 친구였으니까요. 새로운 세대가 자라납니다. 두 세계를 자유롭게 오가는 김진우가 꿈꿨던 세상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 존재들과의 교류는 엄청난 기술 발전을 가져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인류는 무한 에너지원을 얻게 되죠. 화석 연료의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공간 이동 기술도 개발됩니다. 그들이 차원을 넘나드는 방식을 응용한 것이죠. 이제 지구 반대편도 순식간에 갈 수 있습니다. 의학도 혁명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들의 에너지를 이용한 치료법, 불치병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2028년 충격적인 발견이 있습니다. 그 존재들이 사실 우주 네트워크의 일부였다는 것이죠. 지구만이 아닌 은하계 전체에 퍼져 있는 거대한 의식 네트워크. 그들은 일종의 우주 인터넷이었던 것입니다. 인류는 이제 우주 문명의 일원이 될 자격을 얻습니다. 그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다른 행성의 문명들과 교류가 시작됩니다. 지구는 더 이상 고립된 행성이 아니었습니다. 2029년 살목지에 김진우 기념관이 완공됩니다. 설계는 그 존재들과 협력해서 이루어졌죠. 건물은 일반 물질과 그들의 에너지가 융합된 형태였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건물이지만 밤에는 빛나는 에너지체가 되죠. 전시실에는 그의 모든 영상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전시실에서는 그의 의식과 만날 수 있죠. 그 존재들이 보존한 김진우는 정말로 죽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새로운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2030년 10월 13일 김진우 20주기. 이날 전 세계가 묵념합니다. 용기의 날로 지정된 이날, 모든 학교와 기관이 그를 기립니다. 김진호는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하죠. 그는 회고록했습니다. 형은 길을 열었고 나는 그 길을 넓혔을 뿐이다. 진정한 영웅은
형이다. 나는 형의 유산을 지킨 것뿐이다. 그런데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030년 10월 13일 오후 11시 47분 정확히 김진우가 방송을 끝낸 그 시각, 살목지에 특별한 에너지 파동이 감지됩니다. 그 존재들도 놀라는 무언가가, 빛의 소용돌이가 나타나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옵니다. 젊은 모습 그대로의 김진우였습니다. 오래 기다렸나? 그가 웃으며 말합니다. 저쪽 세계를 좀 구경하고 왔어. 이제 진짜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는 살아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존재가 된 것일까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우가 돌아온 것, 그것만이 중요했죠. 그리고 그가 가져온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주는 우리 편이다. 2010년 10월 13일 한 청년이 진실을 찾다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었죠. 살목지는 이제 공포의 장소가 아닙니다. 희망의 장소가 되었죠. 두 세계가 만나는 곳, 미래가 시작되는 곳. 김진우 그는 단순한 유튜버가 아니었습니다. 선구자였고, 개척자였고, 영웅이었죠. 그의 마지막 방송은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날 밤 11시 47분 한 남자의 용기가 세상을 바꾼 순간을. 진실은 때로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다는 낫죠. 김진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의 단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의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궁금한 아이를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다음 진실을 밝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당신도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살목지가 당신을 부르고 있을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저주가 아닌 축복일 수도 있으니까요.